이른 새벽 한 남자가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는 세심한 정확함이 묻어났어요. 재료 하나하나를 그램 단위로 측정하며 마치 중요한 실험을 하듯 신중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젊고 정확했어요. 지수야, 오늘은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도 만들었단다. 남자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슬픔이 공존했어요. 몇 시간 후 그 남자는 손수레에 도시락들을 가지런히 싣고 초등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도시락마다 아이들 이름과 특별한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영양사도 놀랄 만큼 세심하게 구성된 특별한 도시락이었습니다. 도시락 할아버지 오셨다. 아이들의 반가운 목소리가 교문 앞에 울려 퍼졌어요. 남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한 명 한 명에게 건넸습니다. 박종현 할아버지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세계적인 경제학 석학으로 불리던 그가 지금은 도시락 할아버지로 아이들에게 더 친숙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의 행복 도시락은 이제 이 학교의 작은 명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박 씨가 도시락을 나눠주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앞에 우뚝 멈춰 섰어요. 정말 종현 교수 아니십니까? 그 목소리에 박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학장 김민호 교수였어요. 한때 같은 연구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아, 민호 교수. 박 씨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묘한 자부심이 함께 묻어났어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자신감 넘치게 강연하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의 눈빛에는 다른 종류의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김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 씨의 손수레와 도시락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문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여기서 도시락을 나눠주다니. 지난해 봄에 갑자기 사표를 내고 연락도 끊으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김 교수의 표정에는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손수레를 정리했어요. 내면에서는 수십 년 쌓아온 학문적 명성과 지위를 내려놓은 순간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판매가 아니라 나눔이네. 그리고 지금은 경제학자가 아니라 그저 한 아이의 할아버지일 뿐이야. 박 씨의 시선은 어느새 학교 건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뛰어오는 한 여자아이가 보였어요. 작고 마른 몸에 교복을 단정히 입은 아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별처럼 반짝였어요.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영양소가 꼼꼼히 계산된 도시락이 더욱 의미 깊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박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수십 년간 써온 논문들보다 더 값진 이 순간을 위해 그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는 박 씨의 손녀 지수였어요. 지수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왔지만 몇 걸음 뛰고 나서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수야, 오늘도 도시락 잘 챙겼지? 특별히 면역력 높이는 재료들로 준비했단다. 지수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박 씨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실함이 묻어났습니다. 누가 봐도 특별한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였어요. 박사님, 저도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교복을 입은 여학생 하나가 수줍게 서 있었어요. 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남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물론이지. 오늘은 특별히 딸기 케이크도 들어있단다. 여학생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김 교수는
더욱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차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던 경제학자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어요. 종현 교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손녀에게 학교에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지수는 즐겁게 친구들과 함께 교문으로 향했어요. 그러나 그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느리다는 것을 김 교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지수가 걸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그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 시선에는 무한한 애정과 함께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런 박 씨의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국제경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던 분이, 그리고 그 직후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셨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박 씨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손녀의 병 진단 이후 급박하게 내렸던 결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단받은 지 일주일 만에 연구실 문을 닫고 모든 학술적 약속을 취소했던 그 시간, 손수레를 정리하며 박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세상에는 경제학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더군. 그걸 깨닫는 데에 내 인생의 대부분을 써버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담담한 깨달음이 묻어났어요. 김 교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종현 교수님의 논문들은 지금도 학계에서 혁신적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제성장 이론은 여전히. 박 씨는 손을 들어 김 교수의 말을 부드럽게 막았어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네. 지금 내게는 오직 지수 하나뿐이야. 그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 그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김 교수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작년 봄 손녀의 희귀병 진단 직후 박 씨는 30년 교수 경력을 단칼에 정리했습니다. 평생을 연구해온 경제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남은 시간을 오직 손녀와 함께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 내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박 씨가 손수레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담담함 속에 깊은 결의가 엿보였어요. 이것은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1년 전 손녀의 희귀병 진단을 받은 후 단 몇 주 만에 30년 교수 경력과 모든 명예를 뒤로하고 도시락 할아버지가 되기로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곧 커피숍에서 밝혀질 그 가슴 아픈 사연과 무한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일까요? 조용한 커피숍 창가에 두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향기가 흐르는 공간 속에서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난해 봄 모든 것이 바뀌었네. 박 씨의 눈빛은 먼 과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커피잔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평생 연구실에서 정확한 숫자와 그래프를 그리던 손이 이제는 딸기 케이크를 만드는데 익숙해진 손이었어요. 작년 4월 여느 때와 다름없던 그날 박 씨는 대학 연구실에서 새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제성장 이론은 학계에 큰 주목을 받고 있었고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였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느꼈습니다. 지수가 병원에 있어요. 아버지, 빨리 오세요. 서울대병원 소아과 앞에 도착했을 때 박 씨의 마음은 이미 무거웠습니다. 평소 밝고 건강하던 손녀가 갑자기 입원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의사와의 면담실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이미 박 씨의 아들 민준과 며느리 혜진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의 눈은 이미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고 민준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진행성 근신경계 희귀질환으로 진단됐습니다. 점진적인 근력 감소와 신경 손상이 특징이며 현재 의학으로는 진행을 늦출 뿐 완치 방법이 없습니다. 그 순간 박 씨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동시에 몸은 완전히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평생 수많은 경제 위기와 세계적 불황을 분석해온 그였지만 이 한마디 앞에서는 모든 지식과 경험이 무력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마지막 질문에 의사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12개월. 아이의 상태를 봤을 때 그보다 짧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 혜진은 흐느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아들 민주는 멍한 표정으로 벽만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채 박 씨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침대에는 작고 마른 몸의 지수가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짓는 손녀를 보는 순간 박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저 괜찮은데. 지수의 맑은 목소리에 박 씨는 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녀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어요. 그냥 할아버지가 좀 피곤해서 그래. 지수야, 많이 아프니?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 씨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지수의 학교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다음 달에 학교 운동회가 있어요. 제가 달리기 대표였는데 이제 못 나가게 됐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는 지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는 차 안에서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귓가에는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희귀신경계 질환, 완치 방법이 없습니다. 길어야 12개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박 씨는 모든 의학 논문을 검색했습니다. 지수의 병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어요. 새벽까지 이어진 검색 끝에 확인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맞았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해외 최신 연구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박 씨는 국내 최고 의료진들을 만났습니다. 그의 명성과 인맥을 총동원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남은 시간만큼은 지수와 함께해야 한다. 연구실로 돌아온 박 씨는 책상 위에 놓인 일정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국제학회 기조연설, 신간 출판 계약, 외국 대학 방문 강연, 대학원 지도,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30년간 그의 정체성을 정의해온 모든 것들이 손녀의 남은 시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아들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한층 더 수척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수를 살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진단받은 지 겨우 사흘 만에 결론 내리기엔 너무 이릅니다. 박 씨는 아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가르쳐 왔지만 이제는 다른 교훈을 전해야 할 때였어요. 민준아, 때로는 가장 큰 사랑이 함께하는 것일 때가 있단다. 병실로 들어가자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꼭 쥐고 있는 작은 손이 안쓰러웠어요. 할아버지,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싶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모두가 나를 환자로만 봐요. 의사 선생님이 오면 친구들은 조용히 물러나고 수민이는 제가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멀리해요. 하지만 교실에서는 그냥 친구들과 웃고 떠들 수 있어요. 윤서는 아픈 제 손을 잡고 같이 그림도 그려주고 정말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마음은 결정되었습니다.
손녀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진단 일주일 후 대학 총장실을 찾은 박 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총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입니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즉시 사직하고자 합니다. 총장은 만류했습니다. 학과장도 동료 교수들도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30년간 한 대학에서 경제학과를 이끌어온 석학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학계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비상교수회의를 열어 논의해 보겠습니다. 연구년으로 대체하거나 강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남은 논문 심사와 학생 지도는 다른 교수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박 씨는 30년간 쌓아온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논문과 책, 연구 노트들, 그 중에서 눈에 띈 것은 첫 부임 당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자신과 함께 찍힌 당시 은사님의 모습, 사진 뒷면에는 은사님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학문은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다. 삶이 학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순간 박 씨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진리를 잊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손녀의 병은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인생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퇴직 소식이 알려지자 집으로 아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혼란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평생 쌓아오신 경력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실 수는 없어요. 지수는 저희가 돌볼게요. 박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은 앞으로 몇 달간 지수와 함께 쓸 행복의 경제학이란다. 이제부터는 그저 한 아이의 할아버지로 살려고 해. 다음 날 박 씨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손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수의 병실을 학교 근처로 옮기는 문제를 상의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학교 다녀도 돼요? 제 몸이 이런데. 지수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박 씨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지수가 보통 아이들처럼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할아버지가 모든 걸 할 거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근데 교수님 일은요? 저 때문에 그만두시면 안 돼요. 박 씨는 지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는 지수가 어떤 논문보다 중요해.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진짜 소중한 거란다. 그날 이후 박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학 근처 고급 아파트에서 손녀의 학교 근처 작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했어요.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지수를 돌보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30년간 경제학만 연구해온 그에게 아픈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 새로운 도전에도 학자적 접근법을 적용했어요. 지수가 최대한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영양학과 면역학 서적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논문들을 공부하고 요리책도 섭렵했어요. 손녀의 면역력을 높이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식단을 연구했습니다. 처음 만든 도시락은 맛없어서 지수가 웃을 정도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도시락에는 박 씨의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도 제 도시락 먹어보고 싶대요. 나눠줘도 돼요? 지수의 말에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 지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솜씨가 늘었습니다.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 그릇이 아니라 병마와 싸우는 지수에게 건네는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식재료 하나하나를 고를 때마다 이것이 지수에게 힘이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도시락을 만들고 작은 손수레에 싣고 학교 앞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지수의 반 친구들에게만 나눠주던 것이 점차 다른 아이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그런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도시락 할아버지는 인기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학교에서 예전보다 더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비록 몸은 약했지만 매일을 행복하게 보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학교 운동의 날이었어요. 지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꼭 달리기 완주할 거예요. 박 씨는 운동회에 가기 전부터 불안했습니다. 지수의 건강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지수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말릴 수 없었어요. 운동장에서 지수는 달리기 출발선에 섰습니다. 50m 달리기. 평소 같았으면 쉽게 뛸 수 있는 거리였지만 이제 지수에게는 마라톤과도 같은 거리였어요. 출발 신호와 함께 지수는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속도로 달렸지만 곧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20m 지점, 그리고 30m 지점. 갑자기 지수의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40m 지점에서 지수는 잠시 멈춰서서 박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가 쓰러졌어요. 박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달려가 지수를 안아들었어요. 병원으로 옮겨진 지수를 진찰한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몇 개월이 아닌 몇 주일 수도 있습니다. 박 씨의 세계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수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어요. 괜찮아, 지수야. 할아버지가 꼭 좋은 방법을 찾을 거야. 병원 복도에서 박 씨는 창백한 얼굴로 기도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수와 함께할 시간이. 커피숍에서의 이야기로 돌아와 박 씨는 김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교수의 눈에는 충격과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박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가로 시선을 돌리자 마침 학교 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천천히 걸어오는 지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제 이해하겠지? 내게 필요한 건 논문이나 상이 아니야. 지수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김 교수는 말을 잃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 앞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던 동료 교수의 행동이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되었어요. 커피숍에서 김 교수는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박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종현 교수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학과에서도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간 학자로 살아온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낯선 경험이었어요. 사실 고민하던 것이 있네. 지수가 최근 새로운 연구 치료법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김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즉시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박 씨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돈을 달라는 게 아니야. 그보다는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들과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지수에게 가능성이 있는 치료법을 알아보고 싶어. 김 교수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생각난 듯 다시 입을 열었어요. 종현 교수님의 경제학 강의를 다시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특별 강연회라도 열면 어떨까요? 사례금도 적지 않을 텐데요. 박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지수의 치료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지금은 지수가 우선이야. 그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소중하니까. 김 교수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했어요. 오늘 저녁에 신경과 유석진 교수에게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 모금 활동을 조용히 진행해 볼게요. 박 씨는 고마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던 그였지만 지수를 위해서라면 자존심쯤은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커피숍을 나와 학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박 씨는 다시 손수레로 돌아가 남은 도시락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문에서 한 여자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지수의 반 친구 윤서였어요. 도시락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지수가, 박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수레를 그대로 두고 윤서를 따라 학교로 달려갔어요. 교실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원을 그리며 서 있었고 담임 선생님이 지수의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지수야, 정신 차려. 박 씨가 지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지수를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박 씨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박 씨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운동회 이후 지수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러나 지수는 여전히 학교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안 가면 친구들이 날 잊어버릴까봐 무서워요. 그 말에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지수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혜진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아버지, 지수가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집에서 쉬어야 해요. 하지만 박 씨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수의 희망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지수가 원하는 것은 남은 시간을 환자로 보내는 게 아니야. 평범한 아이로 살고 싶은 거지. 결국 가족들도 지수의 소원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더 철저히 준비했어요. 아들 민주는 회사에 부분 재택 근무를 신청했고 혜진은 학교 근처로 출퇴근 경로를 변경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연락망을 갖추고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박 씨의 도시락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그는 지수의 건강 상태에 맞춰 매일 도시락 메뉴를 조정했어요. 면역력을 높이는 재료,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품, 기분을 좋게 하는 디저트까지. 어느 날 아침 지수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을 매일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다 못 먹어서 미안해요. 박 씨는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내가 한 입이라도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하단다. 그때부터 박 씨는 더 특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지수가 다 먹지 못하는 양이라면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작은 도시락을 여러 개 만들기 시작했어요. 각각의 도시락에는 귀여운 동물 모양 주먹밥과 다양한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락들은 지수의 교실에서 인기 만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지수의 가까운 친구들만 나눠 먹었지만 점차 다른 아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에게 특별한 친구가 생겼어요. 교실에서 가장 인기 많은 여자아이 서연이었습니다. 운동회 때 지수가 쓰러진 후 서연이 먼저 다가와 친구가 되자고 했어요. 내 도시락 정말 예쁘다. 나도 먹어봐도 될까? 그렇게 시작된 우정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지수가 학교에서 힘들 때마다 도와주었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지수를 소개해줬어요. 덕분에 지수는 더 많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지수에게 친구가 생겨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지수의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서연이는 학급 반장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지수의 학교 생활이 더욱 즐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가 내일 생일 파티에 초대해줬어요. 저도 가도 될까요? 지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기쁨에 찬 표정이었어요. 박 씨는 망설였지만 지수의 행복한 얼굴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바로 전화하렴. 다음 날 박 씨는 특별한 선물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생일 케이크 모양의 주먹밥과 화려한 색깔의 과일로 장식한 도시락이었어요.
지수는 기뻐하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씨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이상한 예감에 서둘러 서연이네 집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박 씨는 입구 계단에 혼자 앉아 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수야. 박 씨가 다가가자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수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한 박 씨는 지수를 안아들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도 지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마시고 조금 진정된 후에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서연이는 진짜 제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수는 파티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들려주었어요. 파티장은 서연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반 아이들 대부분이 와 있었고 케이크와 풍선으로 꾸며진 공간은 화려했어요. 지수는 병원 밖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 오랜만이라 무척 설렜습니다. 선물을 전달하고 한참 놀던 중 지수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로 나갔어요. 그때 서연의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안이 보였어요. 서연과 몇몇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수랑 친구하는 거 봤지? 선생님이 남을 도우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하셨잖아. 지수는 곧 죽을 텐데 그 전에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착한 일이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지수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친구들도 와, 너 정말 착하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불쌍한 아이였던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박 씨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몸은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지수는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곳을 떠나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다른 방으로 갔을 때 살금살금 현관으로 나왔어요. 다리가 자꾸 떨려서 몇 번이나 쉬었어요. 그런데 계단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도 다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박 씨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수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반복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수 앞에서는 더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지수야, 진짜 친구는 그런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항상 내 편이란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박 씨의 눈에는 깊은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지수의 상처를 치유해 주리라 다짐했어요. 다음 날 박 씨는 평소보다 더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하트 모양의 주먹밥과 사랑을 담은 메시지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일찍 학교에 도착해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수가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 왔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서연의 부모님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다고 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아이들과 특별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무언가 생각난 듯 제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아이들에게 특별 수업을 해도 될까요? 경제학이 아닌 인생에 관한 수업을요. 그날 지수의 반 교실, 박 씨는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지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점차 박 씨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치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경제학에서는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답니다. 아이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박 씨는 도시락 이야기를 했어요.
이 작은 도시락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눠 먹을 때 그 가치는 더욱 커진답니다. 박 씨는 진정한 친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착한 일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라고 설명했어요. 아이들은 차츰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 서연이 박 씨와 지수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그냥 착한 일을 하는 것처럼 시작했지만 내 도시락을 나눠 먹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좋아졌어. 내가 잘못했어. 지수는 잠시 서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웠지만 서연의 사과가 진심임을 느꼈어요. 괜찮아.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에게든 진심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그날 이후 학교에서는 행복 나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의 도시락을 중심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나누는 법을 배웠어요. 서연을 포함한 아이들은 지수를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학교는 지수에게 더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시간, 지수는 할아버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없어도 계속 도시락 나눠주실 거예요? 박 씨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수를 위해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계속 도시락을 나눌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남겨준 소중한 선물이니까.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지수의 마른 손이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박 씨의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졌어요. 병원 대기실로 돌아와 박 씨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의사가 그의 앞에 서 있었어요. 의사의 표정은 무겁고 긴박했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즉시 병원 측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지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박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검사 결과 신경계 손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박 씨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의 시선은 병실 유리창 너머 누워있는 지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지수의 모습이 그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아들 민준이 병원에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30분 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어요. 아버지, 지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박 씨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혜진도 곧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수의 담당 의사는 세 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현재 지수의 상태는 매우 위중합니다. 근신경계 퇴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호흡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 흐느끼기 시작했고 민주는 주먹을 꽉 쥐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박 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마도 몇 주, 어쩌면 며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내면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평생 모든 문제에 분석적으로 접근했던 그에게 이 문제만은 논리로 풀 수 없는 난제였습니다. 병원 옥상에 선 박 씨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른데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가르쳐온 경제학의 모든 이론과 법칙들이 지금 이 순간 한 아이의 생명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진 것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 평생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박 씨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석진 교수에서 신경과 전문의, 김 교수가 어제 건네준 명함이었어요. 그날 저녁 박 씨는 유석진 교수를 만났습니다. 유 교수는 국내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였어요. 박 교수님 이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민호 교수님께 사정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간절한 눈빛으로 유 교수를 바라보았어요. 한때 세계적 석학의 위험 있는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손녀를 살리고자 하는 할아버지의 애절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 교수는 지수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수의 병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 씨의 어깨가 처졌지만 유 교수의 다음 말에 다시 긴장했어요. 하지만 미국 보스턴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인데 아직 실험 단계지만 몇몇 사례에서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성공했습니다. 박 씨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지수를 그 임상시험에 참여시킬 수 있을까요? 유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신청부터 심사, 승인까지 최소 한 달이 걸리고 비용도 한국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자비 부담이라 박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팔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고급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어요. 중개인은 너무 낮은 가격에 놀라며 며칠만 더 기다려보라고 조언했지만 박 씨에게는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당장 계약할 수 있는 가격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은행에 들러 평생 모아온 연구비와 저축을 정리했어요. 마지막으로 대학 출판부에 전화해 자신의 모든 저작권료를 선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열차 창가에 앉아 지수의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박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경제적 가치와 효율성을 연구해온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경제 논리도 통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을 털어도 미국 치료비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던 내가 지금은 도시락 할아버지가 되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선택이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결정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지수가 깨어났어요. 계속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박 씨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제한된 면회 시간, 방호복을 입고 들어간 중환자실에서 지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장치들 사이로 보이는 작고 창백한 얼굴. 그럼에도 할아버지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짓는 지수였어요. 그 미소가 박 씨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박 씨는 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마른 나뭇가지 같은 작은 손이 너무나 약해 보였어요. 지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다고,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박 씨는 꾹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곧 나을 거야, 지수야. 할아버지가 좋은 방법을 찾았어. 병실을 나온 박 씨는 복도 끝 창가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평생 이성과 논리로 결정을 내려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마음이 이성을 압도했어요. 내가 세상에 남긴 모든 연구와 저서들,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순간 지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는 결심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달려가 지수를 살릴 방법을 찾아내리라 다짐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유 교수와 상담 후 보스턴 임상시험팀에 연락했지만 참가 자격심사에만 몇 주가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게다가 지수의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비행기 이동 자체가 위험하다는 의사의 소견도 있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던 박 씨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준이 병원비 청구서를 들고 상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 들린 서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모든 저축을 합쳐도 미국 치료비에는 한참 모자랐어요. 민주는 아버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대출을 알아보고 친척들에게도 도움을 청했지만 필요한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아버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를 편안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박 씨는 아들의 말을 듣는 동안 가슴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평생 현실적이고 이성적이었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는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지수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이 하나씩 닫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병원 근처 작은 호텔방에서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수많은 논문과 책을 썼고 전 세계를 돌며 강연했습니다. 경제 이론으로 국가 정책을 바꾸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켰다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지금 가장 사랑하는 손녀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어떤 난관도 혼자 극복해왔던 박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수의 생명 앞에서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자부심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가슴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평생 도움을 청한 적 없던 그가 이제는 손녀를 위해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녘 박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민호 교수였어요. 종현 교수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바로 학교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 씨는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지만 김 교수의 목소리에 담긴 긴박함을 느끼고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캠퍼스는 고요했습니다. 경제학과 건물 앞에 도착한 박 씨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어요. 건물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과 교수들, 학생들, 그리고 낯선 얼굴들까지. 박 씨가 들어서자 모두가 그를 향해 돌아섰어요. 김 교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종현 교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김 교수는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학과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금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의 은사님이셨던 정 교수님의 유족들이 보내온 기부금이에요. 교수님의 경제학 교재로 공부한 국내외 제자들도 소식을 듣고 참여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그의 가슴을 울린 것은 함께 들어있던 카드였습니다. 도시락 할아버지를 응원합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은 저희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게나마 보답할 차례입니다. 지수에게 희망을 선물하세요. 평생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박 씨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삶의 중심을 연구와 성취에 두었던 그가 이제야 비로소 인간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듯 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이 더 있어요. 김 교수는 박 씨를 대강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컴퓨터 한 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화면을 켜자 화상 회의실이 열렸습니다. 보스턴 종합병원의 로버트 김 박사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국계 미국인 의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저는 임상시험팀의 책임자입니다. 김민호 교수님께 지수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로버트 박사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임상시험 대상자 선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것이며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수의 상태를 고려해
치료팀이 직접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마지막 말에서 로버트 박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사실 저도 10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박 교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화상 통화가 끝난 후 박 씨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 감사함과 부담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병원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길, 박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지만 그것이 지수를 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했어요. 시간이 충분할까? 치료가 효과가 있을까? 지수가 견딜 수 있을까? 끝없는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지수의 학교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연과 윤서를 비롯한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색종이로 만든 1000개의 학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수에게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 지수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서연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모습에 박 씨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종이약 하나하나에는 아이들의 응원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야, 빨리 나와서 같이 놀자. 내 웃음소리가 그리워. 다음에도 맛있는 도시락 같이 먹자. 간호사의 도움으로 종이약들은 지수의 병실에 걸렸습니다. 지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박 씨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잠시 후 지수는 작은 손짓으로 박 씨를 가까이 불렀어요. 할아버지의 귀에 가까이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수의 마지막 소원은 단 하나,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친구들과 도시락을 나누고 싶어요. 박 씨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지수의 상태로는 불가능한 요청이었지만 손녀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병실을 나온 박 씨는 복도 끝 창가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평생 이성과 논리로 결정을 내려왔던 그였지만 이제는 마음이 이성을 압도했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요청이지만 지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수의 위험한 상태가 걱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었어요. 머리와 가슴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가슴 아픈 갈등이었습니다. 박 씨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지수의 소원을 전하자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지수의 상태로는 병원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생명에 위험합니다. 박 씨는 간절히 설득했지만 의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박 씨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수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수의 안전이 걱정되었어요. 미국 치료팀은 이틀 후에야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지수가 버틸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전에 지수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줘야 할지 박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당 간호사였어요. 박 선생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방금 지수의 상태가 또 악화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간호사는 말을 고르는 듯 했어요. 아마도 내일을 넘기기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희망을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이제 현실을 마주해야 했어요. 미국 치료팀은 이틀 후에 도착하지만 지수에게는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박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간호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확고했습니다. 그는 지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말했어요. 간호사는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박 씨의 간절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특별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했어요. 박 씨의 요청은 병원 규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지수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엄격한 조건 하에서였어요. 박 씨는 서둘러 지수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어요. 두 분은 깊은 동정심과 이해심으로 박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수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박 씨는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특별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라 지수에게 보내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의 편지였어요. 딸기 모양 주먹밥은 지수가 처음 말을 배울 때 딸기라고 불렀던 기억을, 별 모양 계란말이는 지수가 유치원에서 받은 첫 별표를 의미했습니다. 토끼 모양 사과는 지수가 가장 좋아하는 동화 속 캐릭터를 닮았고, 작은 초콜릿은 지수가 아플 때마다 용기를 주던 특별한 간식이었어요. 박 씨는 재료 하나하나를 정성 들여 손질했습니다. 평생 논문을 쓰고 강연을 준비하던 그 손이 이제는 도시락을 만드는데 모든 정성을 쏟고 있었어요. 가끔 눈물이 재료에 떨어져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수와의 모든 추억, 모든 사랑, 모든 희망을 이 작은 도시락에 담았어요. 저녁이 되자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박 씨는 혼자 앉아 지수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의 작은 몸,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기쁨, 학교 입학 첫날의 설렘, 그리고 1년 전 그 진단을 받은 날의 절망까지 모든 순간이 그의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박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내일은 지수에게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지수를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며 지수와 함께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새벽녘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오는 날씨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운명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야, 할아버지가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게. 내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할 거야. 새벽 5시, 박 씨는 특별한 도시락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시락 20개와 지수를 위한 특별 도시락 하나.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박 씨의 손끝은 여전히 경제학자의 정확함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 손에는 학문적 정교함이 아닌 사랑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6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의 담당 의사였어요. 박 선생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구급차는 7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박 씨를 맞이했습니다. 지수는 이동용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작은 몸에 여러 장치가 연결되어 있었지만 지수의 눈은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다가가자 지수는 미소 지었어요. 산소 마스크 아래로 보이는 그 미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학교에 가는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박 씨는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그래, 지수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란다. 친구들이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어. 지수의 눈에 작은 별빛 같은 기쁨이 어렸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로 창백해진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담당 의사가 다가와 마지막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최대 2시간만 가능합니다. 의료진이 계속 동행할 것이고 상태 변화가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박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특수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의료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구급차였습니다.
박 씨는 도시락 가방을 조심스럽게 들고 지수 옆에 앉았어요. 이 특별한 여행이 지수에게 부담되지 않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자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바깥 세상인지 그녀의 눈동자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하늘이 정말 파랗네요. 박 씨는 지수의 작은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래, 오늘은 특별히 맑은 하늘이구나. 학교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문 앞에는 지수의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손에 색색의 풍선을 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리는 지수를 보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지수야 왔다. 지수야 반가워. 지수는 이동용 침대에 누운 채로 친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란다. 우리 모두 너를 기다렸어. 학교 강당으로 들어가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당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어요. 천장에는 1000개의 종이약들이 춤추듯 매달려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무지개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두 지수를 위한 특별한 준비였어요. 놀랐니? 지수야, 모두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단다. 중앙에는 큰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앉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지수의 이동용 침대를 테이블 앞에 자리하게 하고 박 씨는 도시락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도시락들이 하나둘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아이들은 감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이거 먹어도 돼요? 박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여러분을 초대한 특별한 날이란다. 모두 함께 나눠 먹자꾸나. 아이들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어요. 지수를 위한 특별 도시락은 가장 중앙에 놓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라 박 씨의 모든 사랑과 추억이 담긴 선물이었어요. 서연이 다가와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곧 서연의 눈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겼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바보였어. 지수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내가 와줘서 기뻐. 박 씨는 잠시 뒤로 물러나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 그 가운데 누워있지만 행복하게 미소 짓는 지수의 모습, 그는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경제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인간관계의 가치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을 만들어주셔서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고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도시락 시간이 끝난 후 아이들은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지수를 위한 편지도 읽었어요. 지수는 비록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쳤습니다.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의료진이 박 씨에게 다가와 슬슬 돌아가야 할 시간임을 알렸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조금만 더 이 순간이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지수에게 돌아갈 시간임을 알리자 아이들은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지수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둘 아이들이 지수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수야, 빨리 나와서 또 같이 놀자. 다음에도 맛있는 도시락 먹자. 우리가 항상 응원할게. 서연은 마지막으로 다가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야, 이제 정말 친구가 되어도 될까? 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벌써 친구잖아, 서연아. 두 소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우정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당을 나오기 전 담임 선생님이 특별한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학급 앨범이었어요. 지수야, 우리 반 모두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란다. 앨범에는 지수와 아이들의 사진들,
그리고 각자의 진심 어린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앨범을 품에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구급차로 돌아가는 길, 지수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지수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의료진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괜찮니? 지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행복했어요. 최고의 날이었어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구급차 안, 박 씨는 지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지수만 보였어요. 구급차의 모니터에서 울리는 규칙적인 신호음이 지수의 약해진 심장 박동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긴장된 표정에서 박 씨는 상황이 예상보다 더 위급함을 직감했어요. 갑자기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없어도 계속 도시락 나눠주실 거예요? 그 순간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약속할게. 할아버지는 계속 도시락을 나눌 거야. 내가 특별한 도시락 할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했잖니. 지수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알아냈어요. 박 씨는 궁금한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뭘 알아냈니? 지수야? 지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시락은 그냥 도시락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 씨의 머릿속에서 수십 년간 연구해온 모든 경제 이론이 새롭게 재정립되는 듯 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에 있었고 그가 손녀를 위해 만든 도시락은 단순한 칼로리와 영양소의 조합이 아닌 측정할 수 없는 사랑의 물리적 표현이었어요. 평생 효율성과 가치 측정에 매달렸던 그가 어린 손녀에게서 가장 중요한 경제학적 진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눈물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수는 힘겹게 손을 뻗어 할아버지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도시락은 모두를 행복하게 해요. 저도 친구들도 다른 아이들도. 그 순간 박 씨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만든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었고 소통의 달이었으며 세대를 초월하는 연결고리였습니다. 경제학자로서 그는 수십 년간 효율성과 가치를 연구했지만 진정한 가치는 이런 순간에 있었어요. 나눔과 사랑, 그리고 연결. 할아버지,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도시락을 나눠주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 씨는 손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약속할게. 지수야, 내 이름으로 계속할게. 구급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서둘러 지수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박 씨는 멍한 표정으로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고 밖에는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아들 민중과 며느리 혜진이 서둘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박 씨는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수를 학교에 데려간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자책감이 밀려왔지만 지수의 행복한 얼굴을 떠올리자 그 선택에 후회는 없었어요.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박 선생님, 지수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미국 치료팀은 내일 도착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자 지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어요. 민중과 혜진은 딸의 양쪽에 서서 손을 잡았습니다. 박 씨는 침대 발치에 서서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지수의 눈이 살며시 떠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가족들을 향했어요. 눈빛은 희미했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지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세 사람은 모두 그 말을 가슴으로 들었어요. 지수가 작은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켰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학급 앨범이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지수의 눈가에 작은 물방울이 맺혔습니다. 모두 사랑해요. 박 씨는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지수와 친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 아이들이 쓴 편지들, 그리고 오늘 강당에서의 사진들까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지수에게 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맛있는 도시락만이 아니야.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가르쳐줘서 고마워. 너의 용기와 미소를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게. 해서 3학년 2반 친구들로부터 그 아래에는 모든 아이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박 씨의 뺨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의 도시락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을 나눔으로써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소중한 순간,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도 평화로웠어요. 할아버지, 약속 잊지 마세요. 박 씨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 지수야, 할아버지의 도시락은 계속될 거야. 내 이름으로, 내 사랑으로. 창밖에서는 저녁놀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깊은 사랑과 평화가 가득했어요. 지수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미소 속에 지수가 세상에 남긴 모든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그는 세계적인 경제학자에서 도시락 할아버지로 변화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이 변화가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수야, 내가 할아버지에게 준 선물이 세상 그 어떤 논문보다, 어떤 상보다, 어떤 명예보다 소중하단다. 할아버지는 내 덕분에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어. 민준과 혜진이 박 씨의 양쪽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민준의 어깨가 움찔하며 떨렸고 혜진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숨죽여 흐느꼈습니다. 박 씨의 주름진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슬픔과 감사함, 이별의 아픔과 함께했던 시간의 충만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지수의 마지막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지수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침대 옆 창문으로 저녁 노래 마지막 빛이 비쳐들어왔습니다. 그 황금빛 속에 지수의 모습은 마치 빛나는 것 같았어요. 박 씨는 손녀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지수야, 영원히. 병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박 씨는 지수의 작은 손을 마지막으로 꼭 쥐었어요. 약속할게. 지수야, 내 사랑을 세상에 계속 전할게.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도시락 할아버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수의 사랑과 지혜를 담은 특별한 도시락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전할 것이라고. 저녁 하늘에 첫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그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저기 새로운 별이 떴구나. 지수야,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빛이 창가로 스며드는 아침. 지수의 영혼은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도시락을 타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새벽녘부터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눈가에는 깊어진 주름이 자리했지만 손끝에서는 여전히 같은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도시락 하나하나에는 이제 지수의 행복 나눔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눈을 감으면 여전히 지수의 미소가 선명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던 그 순간의 평화로운 표정까지 박 씨는 가슴속에 묻어둔 그리움을 도시락에 담아냈어요. 손수레에 도시락을 가득 싣고 학교 정문 앞에 선 박 씨의 귓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시락 할아버지 오셨다. 아이들의 반가운 목소리가
봄바람처럼 따스했어요. 지수의 장례식 날은 하늘도 울었습니다. 검은 우산 아래 모인 사람들의 슬픔이 빗방울처럼 떨어졌어요.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 대학 동료들, 심지어 박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까지 작은 관 앞에서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홀로 남은 박 씨는 지수의 사진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슬픔에 잠긴 그의 눈가에 지수와의 마지막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없어도 계속 도시락 나눠주실 거예요?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논문을 쓰던 손이 이제는 더 많은 도시락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민준이 놀라 부엌 문가에 서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박 씨의 눈빛은 슬픔 속에서도 단단했습니다. 지수와 한 약속이야. 이제 이 도시락은 지수의 이름으로 계속되는 거란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지.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들 부부도 걱정의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수는 떠났잖아요. 박 씨는 도시락 속 당근을 꽃 모양으로 깎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민준아, 지수는 떠나지 않았어. 이 도시락 속에, 아이들의 웃음 속에 여전히 살아있단다. 그 말에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 부부도 조금씩 도우기 시작했어요. 혜진은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고 민주는 퇴근 후 다음 날 도시락 준비를 도왔습니다. 가족의 상처가 도시락을 통해 조금씩 아물어가는 시간이었어요. 특히 서연에게 나타난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착한 일로 시작했던 지수와의 우정이 진정한 마음의 성장으로 이어졌어요. 서연은 학교에서 지수의 친구들이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자는 약속으로 시작된 모임이었어요. 어느 날 서연이 박 씨에게 다가와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서연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도시락 할아버지, 지수는 정말 행운하였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래요. 지수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지수의 행복 나눔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수의 학교 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지역 내 3개 학교로 늘어났어요. 박 씨의 이야기를 들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대학 교수 시절 제자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특히 경제학과 학생들이 앞장섰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교과서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경제학입니다. 진정한 부는 나눔에서 오고 사랑의 가치는 공식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을요. 또 하나의 변화는 학교 내 분위기였어요. 지수가 다니던 학교는 나눔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 소외된 친구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지수의 정신은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해 아이들의 마음속에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박 씨는 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햇살 아래 반짝이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그는 지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 교수가 벤치에 함께 앉아 물었습니다. 종현 교수님, 솔직히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노벨상 후보까지 거론되던 분이 박 씨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지며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택이었네.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가르치지. 무언가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지수 덕분에 새로운 등식을 발견했어. 사랑을 선택하면 더 큰 것을 얻는다는 진리를. 어느 날 저녁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박 씨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학술 논문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글이었어요. 도시락 경제학에서 작은 나눔이 만드는 큰 변화.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연구했던 그가 이제는 한 어린아이의 지혜에서 배운 삶의 경제학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글을 쓰다 말고 창밖을 바라보며 눈가의 습기를 훔치기도 했어요. 그 책은 후에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도시락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1년이 지난 지수의 기일, 봄비가 내리는 아침, 가족들은 지수의 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정 한쪽에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지수의 나무라 이름 붙은 벚나무와 작은 벤치가 아이들의 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자 벚나무 아래로 무지개가 드리워졌어요. 박 씨는 젖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어요. 지수야, 할아버지가 약속 지키고 있지? 도시락은 계속되고 있단다. 그의 시선이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에게 향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도시락을 나누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지수가 그곳에 있는 것처럼 박 씨의 주름진 뺨 위로 빗방울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가에는 따스한 미소가 번졌어요.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지수의 사랑은 작은 도시락을 통해 여전히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경제학은 희소성의 학문이라 가르쳤지만 지수는 날 풍요의 학문으로 인도했구나.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지는 유일한 자원이니까. 세월이 흘러도 지수의 이름을 딴 도시락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과 함께 전해지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한 아이가 세상에 남긴 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받은 아이들은 자라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전했고 그렇게 지수의 정신은 세대를 넘어 이어져 갔어요. 세계적인 경제학자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결국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아니라 작은 도시락에 담긴 사랑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수가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